안녕하세요. 오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르슨 두피염에 대한 내용 중에서 왜 스테로이드나 항생제가 아니고 왜 면역 영양 치료를 해야지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두피염의 대표적인 증상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정도 되죠. 두피 붉음증, 그 다음에 고름, 그 다음에 각질 많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뾰루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인 증상이죠. 자, 두피 붉은증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원래 사진이 실제보다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붉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두피 붉고 여기도 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일대가. 예. 가르마 한 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보면 목이 여드름처럼 되어 있고 여기도 많고 다른 데도 많아요. 각질도 일어나면서 안에 고름이 차 있어 가지고 퍼스가 찼기 때문에 만지면 따끔따끔하고 아프죠. 아주 심한 사람은 심지어 머리 전체가 너무 고름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그 베개를 주무실 때 베개를 못 베겠다 이런 분도 심지어 제법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치료 뭐 스테로이드 항생제로는 안 되고 오히려 면역 영양 치료로도 안 돼요. 사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농을 배출을 해줘야 돼요. 인위적으로. 그리고 수술이 한 번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고름길이 겉으로 보면 여기 있는 포스 여기 있는 포스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오래된 포스인 경우에는 안쪽으로 피스툴라 누공이 생겨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한쪽을 깨끗하게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 되면 또 거기 차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을 할 때 캡슐이라고 있는데 뭐 그 낭이 있는데 그 고름낭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기는 사람들이 많죠. 다른 쪽에서 자꾸만 작은 터널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고름이 자꾸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질, 두피염의 여러 증상 중에 이제 가려움증과 각질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뾰루지 나는 거 이런 게 있는데 이 각질 아주 많이 묻어납니다. 그리고 뾰루지 보면 이렇게 빨갛빨갛하게 작은 뾰루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들 두피염의 대표적인 증상이죠. 그래서 자, 어떻게 치료하냐, 일단까지 기존 치료 방법을 보시면 스테로이드와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치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치료 초반에 하면 금방금방 좋아져요. 한 3일, 일주일만 약을 먹고 발라도 생각보다는 금방금방 좋아져요. 또 한 번 좋아지면 또 뭐 짧게는 일주일, 길면 한 두세 달도 갑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 일시적인 개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옛날에 또 얼마 전에 써서 효과를 봤으니까 똑같이 스테로이드를 항생제를 쓰게 되겠죠. 또 좋아집니다.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안 좋아져요. 그럼 이제 항생제 양과 스테로이드 양을 올리고 횟수도 증가시키고 스테로이드 농도도 더 진한 걸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테로이드 자체의 부작용이 생겨서 차라리 치료를 안 한 것보다도 더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흔히 생깁니다. 흔히. 그래서 두피에 이제 뾰루지 선을 넘어서 두피에 이제 고름이 차게 되고 두피가 얇아지고 두피가 녹아서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그 부위가 꼭 화상 입은 것처럼 두피에 모공이 없어지면서 맨들맨들해지고 만지면 너무 아프고 머리카락도 지파 먹은 것처럼 다 없어져 있고, 그 이제 근본적인 탈모가 된 거죠. 영구 탈모가 된 거죠. 모낭세포가 녹아서 빠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방법은 모발의 집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나빠진다는 거죠. 오전성이 높아지고 정상이 더욱 악화되고,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두피 함몰, 영구 탈모, 그리고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이제 전신 증상으로 바뀌게 되겠죠. 고혈압, 골다공증, 비만, 당뇨, 우울증, 두피염이 더욱 악화되는, 오히려 두피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했는데 더 악화되는 이런 현상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중단을 해야 돼요. 바로 중단. 아시겠죠?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미에런을 못 버리고 계속 쓰면은 정말 엉망진창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최신 치료를 요즘 많이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헥산이라든가
미네랄이라든가 성장인자라든가 비타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보면 뭐 유산균, 글루타치온뿐만 아니라 여러 항산화제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항산화 작용뿐만 아니라 및 피부 재생 효과를 돕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피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이런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뭐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4번 이렇게 와서 주사를 간단하게, 아프지도 않아요. 따끔따끔하게 탁탁탁 맞고 금방 끝나는 주사인데, 그런 걸 이제 하게 되면 2, 3개월 안에 가려움증은 대부분 사라지고, 두피 뾰루지 나는 거, 각질, 그 다음 맨 끝에 이제 두피 붉음증, 이런 순서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을 잘 안 하죠. 근본적으로 면역을 좋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것만 하면 되기는 되는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두피염을 나쁘게 하는 건 안 해야지 빨리빨리 좋아지겠죠. 그래서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우리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아미노산 샴푸 중에서 아미노산이 주 성분인 샴푸가 있어요. 아미노산은 자극은 없고 영양은 좀 많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저자극 샴푸를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샴푸를 한 다음에 머리를 바짝 말려야 돼요. 바짝. 자연 건조가 좋다고 해가지고 한참 걸리게 축축한 머리를 놔두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피에 염증이 없는 분은 상관없는데, 두피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술, 담배 되게 안 좋죠. 술, 담배 한다고 두피염이 생기지는 않는데, 이미 생긴 사람은 술, 담배를 안 해야 됩니다. 염증이,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여드름이 하나 났어요. 술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엄청 커지죠, 그죠? 예, 그래서 염증에 불을 지피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술, 담배는 안 하는 게 좋고, 기름진 음식, 그리고 달달한 음식, 단 음식도 많이 먹는 거 안 좋아요. 염증을 많이 유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피를 끓거나 각질을 떼는 습관을 통해서 2차 감염, 2차 감염이 생기거든요. 2차 감염이 생기지 않게 조금 참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잠 못 자는 거. 12시 이전. 웬만하면 11시 안에 잠을 주무시는 게 우리 면역의 항상성을 돕고 굉장히 탈모랑 두피염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치료, 그 다음에 개인 치료, 그 다음 본인이 먹어야 되는 거. 비타민C는 굉장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데, 단점은 반감기가 짧아요.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비타민C는 하루에 꼭 나눠서 드시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서너 번 정도. 좀 귀찮죠. 아연 같은 거는 보통 최소 30mg 이상. 유산균 중에서는 이 비피더스가 주균. 비피더스는 우리 몸에 유산균이 작용하는 포인트는 소장, 대장인데, 주로 대장에 작용하고, 주로가 아니라 대장에 작용하는 게 비피더스균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 몸의 면역에는 여러 가지 기관이 관여하죠. 폐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콩팥도 중요하고, 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대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에. 그래서 대장에 즉각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균이 비피더스니까, 비피더스가 주균으로 되어 있는 유산균을 먹는 게 좀 더 도움이 돼요. 이 비피더스가 주균이라고, 주 메인 균이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유산균의 함량을 적을 때 맨 처음에 적혔으면 비피더스 유산균이 제일 많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장용성, 먹었을 때 소장, 대장에서 녹아서 활동할 수 있게, 그 이전에 넣으면 효과가 없겠죠. 그래서 장용성 유산균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도 비타민 C나 마찬가지로 항산화제 역할도 많고 대사를 좋게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 반감기가 짧아요. 그래서 비타민 B는 하루에 2번 정도 나눠서 먹는 게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비타민 C는 하루에 3번 정도 먹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뭐 글루타치온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항산화제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 C처럼 간 대사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간 대사에도 몇 가지 페이스 1, 2가 있는데, 페이스 1, 2에 둘 다 필요한 게 글루타치온이거든요. 일명 간대사를 좋게 해서 일명 이제 피부를 밝게 하는지 100억 주사라도 불리는 그 성분인데, 이런 성분을 포함해서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영양제 좋은 거를 많이 먹어서 면역력을 꼭 올리는 게 근본적으로 두피염을 치료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두피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너무 스테로이드 항생제에 의존하지 말고, 근데 뭐 너무 심하지 않고 잠깐 생기는데 좀 불편하다, 그런 거는 짧게 스테로이드 항생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계속 반복을 하거나 썼는데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지는 느낌이 나면 바로 즉각 중지를 하고 면역 영양 치료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